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 이어서 랩뷰에서 시스템 로그를 자동으로 파일로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전 강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어떤 테스트 시스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 테스트 시스템에서 윈도우 PC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시스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는 그 컨셉 및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서버 VI까지 정의를 해서 구현하는 부분까지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 메인 VI를 꾸며서 프로그램을 완성을 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UI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UI는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론트 패널에 우선 오른쪽 상단에는 로그를 입력하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자열 컨트롤이 되겠는데요. 실제 타겟 디바이스가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타겟 디바이스로부터 PC로 전달되는 로그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되겠고요. 그 다음 로그 출력 같은 경우는 타겟 디바이스로부터 출력되는 시스템 로그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열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체크 타임이라고 해서 타겟 디바이스에 전원이 공급되면 부팅 과정을 거쳐서 부팅이 정상적으로 수행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부팅 타임아웃 체크 입력을 초 단위로 인가할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초라고 하면은 20초 이내에 부팅이 완료돼야 된다. 그거를 체크하기 위한 조건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부팅 타임이라고 해서 이 숫자형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전원이 공급된 이후부터 실제 부팅하는 과정에서 부팅 시간을 표시하는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태 출력 같은 경우는 메인 VI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화일 루프가 동작을 합니다. 하나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이벤트 처리 루프가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실제 이 시스템 로그를 자동으로 저장하기 위한 표준 상태 머신 루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상태 머신 루프의 현재 상태 정보를 출력하는 상태 출력 인디케이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스타트하기 위해 테스트를 시작하기 위한 스타트 버튼과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한 스탑 버튼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UI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의를 내렸고요. 실제 코드 부분에 대해서 코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는 두 개의 병렬 루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가 되겠고요. 이 아래 같은 경우는 시스템 로그를 자동으로 로깅하고 또는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이벤트 처리하는 루프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데 주로 로그 입력 부분에 값이 변경됐을 때 이벤트를 좀 처리하려고 하는데, 코드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로그 입력 값에 패턴 일치 함수를 이용해서 라인피드 상수가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라인피드 상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라인피드 상수가 있기 이전 문자열을 이 로그 출력 인디케이터에 문자열을 이렇게 그러니까 추가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연결시켜 주고 그 다음에 라인피드 상수로 한 줄을 바꿔주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또 로그 입력이라고 하는 문자열 컨트롤에 입력된 값을 다시 빈 문자열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키 포커스 값을 참으로 해서 커서의 위치가 로그 입력 창으로 커서 위치가 자동으로 이동하도록 이렇게 동작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거기 때문에 스타트 버튼은 거짓을 하고, 그 다음에 엑시트 물음표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을 참으로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에서는 이 엑시트 물음표 값이 참이면 그 참인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여기 차단 조건으로 빠져서 프로그램이 종료하도록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리뷰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실제 이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 부분과 관련돼서는 실제 실습을 하면서 코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자, 시간 관계상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부터 다 구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는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VR을 보시게 되면은 자, 프론트 패널의 구성은 다음과 같고 그 다음에 이 그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만 사용하는 이 변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불리한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이 두 개를 이렇게 선언해 놨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사용자 이벤트 처리하는 루프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로그 입력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실제 타겟으로부터 자, 시스템 로그가 전달되는 거를 이 매뉴얼로 입력하기 위해서 이 로그 입력 값이 변경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실행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신 다음에 자, 스타트 버튼을 여기서는 지금 그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가 구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스타트 버튼을 눌러봐야 지금 의미는 없는 상태고 자, 로그 입력에서 예를 들어서 자, 이전 강좌에서 이제 부팅이 완료되면 부트 OK라고 하는 문자를 전송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로그 입력을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로그 출력 인디케이터에 관련된 값이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로그 입력 값은 빈 문자열이 되고 키 포커스 값은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테스트 넘버 자, 또 뭐 테스트 넘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이 로그 입력 그 문자열 컨트롤 같은 경우는 타겟 디바이스로부터 실제 시스템 로그를 뭐 여러가지 통신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이용을 해서 로깅을 하신다고 하면은 실제 이 부분은 필요가 없지만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타겟 디바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뮬레이션 목적으로 로그 입력이라고 하는 문자를 컨트롤을 만들어서 타겟 디바이스로부터 전송되는 시스템 로그를 매뉴얼로 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스탑하면 프로그램 종료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를 함께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보이는 아이템에서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에다가 자, 기능 수행 루프라고 표현을 하겠고요. 자, 프로젝트. 자, 이제 서브 VI를 하나하나 가져와서 이제 구현할 겁니다. 자, 이 메인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전 강좌에서 서브 VI로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운영하기 위한 VI를 두 개를 선언을 해놨습니다. 하나는 FGV state.vi인데요. 이걸 가져오신 다음에 자, 모드에다가 자, 생성 상수를 입력하시고 자, 셋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 표준 상태 머신의 이제 첫 번째로 수행하는 부분을 이제 여기에다 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초기화를 먼저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자,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의 처음 상태는 초기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 다시 이거를 자, 이렇게 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자, while loop 안에서는 자, 관련된 정보를 또 취득을 하는 거죠. get이라고 하면은 자, 이 그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임시 저장 공간의 값을 불러오는 거죠. 그 다음에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신 다음에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상태를 인가를 해주십니다. 자, 케이스 구조는 항상 처음에는 디폴트로 두 가지 조건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자, 초기화부터 하나하나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들어가는 값에다가 상태 출력이라고 하는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위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초기화 단계에서는 뭘 하냐? 이거는 실제 이 코드를 한번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화 과정에서는 자, 이 서브 VI 중에 보면은 다음 상태를 그 결정짓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VI를 하나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거를 자, 함수 빨대 종류 자, judge next state.vi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가져오겠고요. 자, 관련된 부분은
자, 여기 현재 상태 정보를 인가해 주는 거죠. 현재 상태는 초기화 상태니까 초기화로 하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상태 처리하기 위해서 참조하는 값은 일단 exit 물음표 값을 참조를 할 겁니다. 자, exit 물음표 값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스탑 버튼 눌렀을 때 스탑을 누르게 되면은 이 exit 물음표 값이 참이 됩니다. 자, 참고로 지금 여기 스탑 같은 경우는 보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기계적 동작을 보시면 렛치거든요. 근데 렛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컬 변수나 뭐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exit 물음표라고 해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기계적 동작이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치 속성을 기계적 속성을 갖는 불리형 그 하나의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자, 정지하기 위한 조건을 입력받을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래서 자, exit 값을 하나 받아오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exit 값을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자, 다음으로는 초기화 상태에서는 이제 start 값을 또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자, start 값을 자, 입력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exit 물음표나 start 값을 이해해 가지고 이제 다음 상태가 이제 결정이 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관련된 그 상태 값을 마찬가지로 이제 설정하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자,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상태를 연결해 주시고요. 모두는 set으로 하면 되겠죠. 생성에 자, 상수하신 다음에 set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while loop에 정지 조건을 지금 값을 인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안을 놓고요. 자, 일단 간단하게 또 뭐 동작을 이제 그 실행 버튼이 자,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연결되지 않는 부분은 다 기본 값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값 사용,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while loop 같은 경우는 본인이 폴링 방식으로 계속 이제 그 동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PU의 버든을 줄이기 위해서 자, 기다림 함수를 넣어서 기다림 함수를 이제 넣을 텐데 그 기다림 함수의 그 조건도 좀 다르게 운용할 겁니다.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제 기다림 함수의 그 지연 시간도 좀 다르게 운용할 텐데 일단 생성에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관련된 값을 안에 넣어 주시고 자, 초기화 과정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100ms 주기에 그 기다림 함수 지연을 주겠습니다. 일단 자,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설정하겠고요. 자, 그러면 초기화에서 한번 이 코드를 서버 VI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기화 상태에서는 exit 물음표 값이 이제 참이면 전원 차단 상태로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짓이면 스타트 버튼에 의해 가지고 next state가 결정이 되는 거죠. 스타트 값이 참이면 전원 공급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초기화 과정을 이제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초기화 과정은 이제 구현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원 공급 상태를 한번 구현해 볼게요. 자, 전원 공급 상태일 때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이 값을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자, 전원 공급, 자,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전원 공급 상태일 때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전원 공급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자, 관련된 거를 마찬가지로 이제 next state를 결정하기 위한 서브 VI를 사용을 해서 다음 상태를 선언해 줄 거고요. 자, 현재 상태 정보를 인가를 해줍니다. 전원 공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전원 공급일 때는 자, 부팅 타임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부팅 타임 값을 0으로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전원이 공급된 다음에는 실제 부팅 시간을 이제 체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는 생성에 상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부팅 이 전원 공급 상태가 1000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기다림 함수에 지연 시간은 1초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1000이라는 값을 주게 되면 1초가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실습에서는 이제 구현하지 않지만 전원 공급하는 부분에 실제로
자, 만약에 뭐 원격으로 뭐 DC 파워 서플라이를 제어한다 그러면 여기서 자, 원격으로 뭐 DC 파워 서플라이의 전원을 공급하는 코드를 구현하면 되겠죠, 이 자리에다가. 근데 지금 저는 실제 하드웨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공급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팅 타임을 초기화 시켜준 다음에 다음 상태로 천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원 공급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자, 전원 공급을 하면은 부팅 체크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이 부분은 또 하나 복사를 하겠고, 아이고. 이 서브 VI는 좀 복사를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자, 부팅 체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선언해 주시고요. 생성에, 자, 상수. 현재 상태는 부팅 체크 상태가 되어 있고요. 자,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은 제가 거짓으로 하겠고요. 자, 그러면 부팅 체크 상태를 한번 볼까요? 부팅 체크 상태에서는 자, 부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는지 타임아웃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드를 좀 완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잘 보이지 않네요. 자, 그러면은 좀 옮겨서 자, 보시게 되면은 일단 부팅 타임 앞서 자, 여기 보면은 부팅 타임에서 하나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만들겠고요.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 값을 이용해 가지고 자, 부팅 타임 값을 읽어서 자, 관련된 값을 1씩 증가시킬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루프 같은 경우는 제가 자, 생성의 상수에서 1000이라는 값을 주게 되면 1초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루프가 돌 때마다 자, 부팅 타임에서는 자, 숫자형에서 더하기 1을 하겠고요. 자, 1을 더한 값을 자, 1을 더한 값을 자, 다시 이제 이 부팅 타임이라고 하는 자, 숫자 인디케이터에 인가를 해줄 겁니다. 업데이트를 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체크 타임을 이용을 해서 이 부팅 타임이 체크 타임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또 체크하는 겁니다. 비교를 이용해서 크거나 같음. 자, 그래서 부팅 타임이 자, 체크 타임보다 크거나 같냐. 그래서 만약에 이게 크거나 같은 거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이제 루프를 정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입력으로 보면은 자, 타임아웃 물음표라는 게 있죠. 거기에 입력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테스트 NG라고 하는 불리언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자, 세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이런 경우는 테스트가 자, 테스트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타임아웃 값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전 강좌에서 이제 부팅이 완료되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서브 VI를 하나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체크부트라고 하는 서브 VI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이걸로 자, 부팅 여부를 체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근데 이 관련된 부분으로는 자, 로그 출력 값을 이제 인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 출력에 대해서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읽기로 변경하시고 자, 관련된 값을 자, 이 엑시트는 좀 위로 올릴게요. 올리고 자, 로그 출력이라고 하는 값을 받아서 자, 로그 출력 값에서 부트 OK라고 하는 이제 문자열이 있는지 체크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체크부트 서브 VI 코드를 보시게 되면 입력 값에서 부트 OK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는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자, 관련된 걸 체크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자, 엑시트 물음표 인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부트 OK 값을 입력을 넣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부팅 체크하는 부분에 대한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저지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자, 부팅 체크에서 하는 게 뭐냐면 입력으로 3개를 받는 거죠. 엑시트 물음표 값이 참이면 파일 저장 상태로 천일을 하고 또는 타임아웃 값이 참이거나 참이어도 이제 파일 저장 상태로 천일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 부트 OK가 참이면 테스트를 시작하는 거고 부트 OK 값이 거짓이면 부팅 체크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테스트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테스트. 자,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이 judge next state 값을, 이 함수를 서브 VR을 가져다 쓰겠고, 마찬가지로 연결 다 해주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 자, 생성에, 자, 상수를 이용해서 테스트 상태로 선언을 해주겠고요. 자,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테스트에 대해서도 체크 테스트.vir이라고 하는 서브 VR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자, 입력으로 로그 출력 값을 넣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서브 VR의 출력 중에서, 자, 테스트 ng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ng를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exit 물음표 값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테스트 finished라고 하는 값도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이 서브 VR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테스트 컨디션에서 어떻게 하냐면, 입력으로 두 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exit 물음표를 받고, 또는 하나는 또 테스트 피니시 물음표를 받는데요. 테스트 피니시가 물음표가 만약에 참이다. 그러면 파일 저장 상태로 처리하는 거고, 이게 거짓이면 테스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근데 테스트 피니시 값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냐면, 여기 보시면은, 자, 테스트 피니시 같은 경우는 뭐냐면, 테스트 end라고 하는 문자가 오거나, 또는 테스트 ng라고 하는 문자를 두 개 중에 하나가, 하나라도 이제 로그 입력으로 이제 받게 되면은 테스트 피니시 값이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정지하기 위한 조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주석으로 표시한 것처럼, 이건 좀 주석을 쓰겠습니다. 테스트가 성공하면, 자, 테스트 넘버, 이렇게 해서, 넘버가 전송하고, 자, 쌍따옴표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전송하고, 다음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만약에 테스트가 실패하면, 자, 테스트 ng를 전송하고 파일 저장 상태로 처리를 하겠고요. 테스트가 완료하면, 자, 테스트 end를 전송하고 파일 저장 상태로 처리하도록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파일 저장 상태인데요. 자, 파일 저장 상태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고요. 생성의 상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서브 VR 복사하신 다음에 연결해 주시겠습니다. 아, 그래서 참고로 이 관련된 서버 VR을 이 케이스 구조 바깥쪽에 운영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게 안에 넣어서 운영을 하시는 게 더 깔끔할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태 생성에 상수에서, 자, 파일 저장으로 하겠고요. 아, 근데 앞에 이걸 안 했네요. 지금 보면은 이 테스트일 때 루프의 그 기다림 함수 조건으로는 제가 미리세크 100ms로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일 저장일 때는 이 파일 저장 상태를 이제 그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제가 1초라고 하는 시간을 주겠고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 이건 1초 솔직히 안 줘도 되겠네요. 뭐 100ml로 줘도 상관없겠네요. 자, 여기 보면은 파일 저장할 때는 우선, 자,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이용을 해가지고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이용을 하겠고, 그 다음에 타이머 함수를 이용을 해서 1초를 기다리겠습니다. 1초 기다린 다음에, 자, 1초 기다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기 전에 뭔가 이제 상황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제공하기 위한 거고요. 자, 1초 기다린 다음에, 자, 테스트 ng, 자, 테스트 ng, 자, property 노드에, 자, 값을 하나 만들어서, 자, 테스트가 ng냐, 그러니까 테스트가 OK냐 NG냐에 따라 가지고 그 파일 이름을 자동으로 저장할 때 NG 여부를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이걸 인가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출력 값을 인가 받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save log라고 하는 파일을 이제 서브 VR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property 노드를 이용을 했지만 지금 로그 출력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로그 출력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연결해 주시고,
자, 입력으로는 여기 테스트 ng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파일 저장 컨디션도 다 구성이 완료이 됐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원 차단 부분이죠. 그래서 전원 차단 부분도 좀 살펴보면은, 자, 여기서 하는 거는, 자, exit 물음표 값을, 자, 일단 로그 출력 값을 초기화를 해줄 거고요. 자, 스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전원을 차단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그 초기화 과정부터 반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빈 문자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로그 출력을 초기화해 주시고, 그 다음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이 테스트 ng 값도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기로 변경한 다음에 테스트 ng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불리언 인디케이터 값도 초기화를 해 주시겠고요. 생성에 상수해서 거짓으로 하고, 그 다음에 exit 물음표 같은 값을 이용을 해서 이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을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해 줘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property 노드를 쓰고 있지만 이렇게 연결해 줘도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ext state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server vi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자, 연결해 주시고, 자, 현재 상태에 생성의 상수 전원 차단으로 하겠습니다. 자, 에러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관련된 상태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1초로 하겠습니다. 1000이라는 값을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이제 그 상태에 대해서 다 구현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완성을 했고요. 동작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는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요. 자, 지금 대기 상태에서는 이제 아무 동작도 하지 않죠. 근데 보면은 상태 출력 값은 보면은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이 상태를 초기화 상태로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초기화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전원 공급 상태로 갔다가 부팅 체크로 갔죠. 그러면 자, 부팅 체크 상태인데요.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은 부팅 타임이 1초 간격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죠. 한번 20초를 기다려 볼게요. 20초를 기다리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7, 18, 19, 20. 자, 파일을 저장을 하고 전원 차단하고 다시 초기화를 하고 다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 메인 vi 탐색을 해서 가보시게 되면은 로그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됐고요. 자, 여기 한번 다 지워볼게요. 방금 전에 보면은 마지막에 생성된 파일이 보이고요. 자, 이 부분 다 지우겠습니다. 한 번 더 기다려 볼게요. 자, 20초 됐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파일이 저장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로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0kB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부트 OK라고 하고, 자,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테스트 상태로 처리가 됐죠. 그래서 자, 테스트 상태로 처리가 된 거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계속 테스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테스트가 성공이 됐다. 그럼 00. 자, 또 테스트 01.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테스트에서 ng가 났다. 그럼 테스트 ng. 자, 이렇게 하면은 다시 파일로 저장하고 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ng라고 하고 이 로그를 에디터로 열어보시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확인했고요. 자, 여기서 다시 자, 부트 오케이. 자, 그러면은 테스트 상태로 넘어가는 거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계속 했습니다. 첫 번째 성공했고, 테스트 두 번째 성공, 테스트 세 번째도 성공.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이제 다 완료가 되면 테스트 end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파일로 저장이 되죠. 자, 그래서 이처럼 그 테스트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원격으로 파워 서플라이를
자, 제어를 해서 타겟 디바이스에 전원을 공급하고 전원이 공급된 이후부터 부팅 완료 여부를 체크해서 부팅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테스트를 이제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고 테스트가 fail 났는지 그 다음 테스트가 완료되는지 여부를 체크해가지고 자동으로 파일을 저장하고 다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에 다시 전원을 공급해서 다시 테스트를 반복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구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뷰를 이용을 해서 실제 테스트 시스템에서 시스템 로그를 자동으로 파일로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